지형과 주빙하 지형 그리고 냉한대 기후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 지형은 신생대 제4기의 빙하의 영향을 받은 지역, 중고위도 지역이나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 등에 분포합니다. 빙하 지형은 빙하가 깎거나 아니면 빙하에 의해서 쌓였거나 이런 침식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고, 침식 퇴적 지형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림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먼저 침식 지형부터 볼게요. 먼저 빙식고.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계곡인데 모양이 보면은 U자 모양이에요. 왜 U자 모양인지 한번 볼게. 빙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대한 빙하가 골짜기에 따라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 옆에도 깎고, 원체 빙하의 규모가 크니까 옆에도 깎고 아래도 깎겠죠. 깎으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U자 모양의 계곡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상승해서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깊은 만이 되는 거죠.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빙식곡은 골짜기 양쪽 사면 아까 뭐라고 이렇게 극경사를 이루고 아래까지 깎으니까 U자 모양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가 된다고 했고, 호른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여기도 깎고 하다 보면 위쪽은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가 돼요. 얘를 호른이라고 하고, 스위스의 마테 호른이 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권곡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깎은 계곡, 빙식곡의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의 와지가 뭐냐면, 와지가 움푹 파인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반원형으로 깎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푹 파여 있는. 그 다음에 형곡은 본류 빙식곡으로 합류하는 지류 빙식곡. 우리가 하천도 이게 본류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지류 같은 게 또 있죠. 이 지류들이 본류로도 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빙하 침식 지형에서도 이 본류 빙식곡으로 합류하는 지류 빙식곡이 있어요. 얘를 형곡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식의 형곡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폭포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빙력톱 평원. 이 빙하의 후퇴로 빙태석이 남아 형성된 평원으로 유기물이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빙하 퇴적 지역입니다. 빙력톱 평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하가 후퇴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빙하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 등으로 많이 빙하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렇게 빙하가 내려오면서 뭐 깎기도 하고 뭐 쌓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빙하가 녹은 거죠, 앞쪽은. 그러면서 이제 뒤쪽만 빙하가 남아있으니까 마치 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후퇴하는 빙하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빙하의 후퇴로 빙하가 쌓아놓은 돌들이 남아 형성된 평원. 근데 빙하가 어쨌든 빙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기물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 모레인, 빙퇴석. 아까 여기 빙태석이 남아 형성된 평원이라고 했지. 이 모레인이 뭐냐? 빙태석이 뭐냐? 여기 보면은 볼게요. 모레인 빙태석. 자갈 모래 점토로 구성된 빙하 퇴적물을 빙태석이라고 해요. 근데 빙하가 뭐를 깎는다든지 쌓는다든지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분급, 입자의 크기, 모양 등에 따라 분리된 현상인데 쉽게 급을 나눠서 분리된다. 즉 자갈은 자갈끼리 모이고 모래는 모래끼리, 점토는 점토끼리 모이고 이런 게 분급이 잘 돼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 의해서 지금 쌓인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뒤섞여요. 그냥 빙하에 의해서 휩쓸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자갈, 모래, 점토가 혼합돼서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래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쫙 쌓여있는 게 보이죠. 즉 여기까지는 빙하가 내려왔음을 또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빙하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쌓여있을 거니까 빙태석이. 그 다음에 에스커 볼게요. 에스커를 보면은 뭐가 이번에는 했냐? 융빙수.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서 형성된 제방을 그때 뚝이라고 했어요. 뚝 모양의 퇴적지형. 얘가 바로 에스커입니다. 에스커. 뭔가 뚝 모양으로 길게 있죠. 얘는 빙하가 한 게 아니고 빙하 녹은 물에 의해서 형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래인에 비해서 분급이 어떠냐? 양호합니다. 이런 하천 같은 것에 이 물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퇴적물들은 분급이 양호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 마지막 드럼린. 드럼린은 뭔가 특이하게 생긴 여기
언덕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얘는 빙하의 이동에 의해 퇴적된 지형으로 약간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그리고 얘는 용어가 좀 어렵죠. 드럼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어가 아마 어려워서 낯설 뿐이지 그림과 함께 잘 보면은 반복하면은 괜찮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름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름에 활동층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에만 습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여름에 이런 습지 쪽 가보면 모기가 많잖아. 툰드라 기후 지역도 짧은 여름에 이렇게 모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가지고 이 모기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냉한대 기후와 주민생활 볼게요. 냉대 기후는 주변에 타이가라고 해서 침엽수림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통나무가 많아서 통나무로 지어진 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냉대 기후 지역의 남부에서는 보리 및 옥수수 등 곡물도 재배하고 가축 사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업, 침엽수림이 넓게 나타나서 이 나무랑 관련된 업종이 활발합니다.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활동층을 녹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집을 지었는데 활동층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이 만약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아래로 내려가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집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토양층 융해로 건축물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박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땅이 떨어져서 짓는 가옥인 고산가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듯이 이 툰드라 기후에는 순록을 많이 유목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짧게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록을 먹을 먹이들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동시 생활이 적합하도록 설치할지가 쉬운 천막집이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볼게요. 위치에 따른 낮과 밤의 길이 변화. 북반구 고위도, 북반구의 고위도는 여기 볼게요. 5, 6, 7월에는 지금 낮이 0시부터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낮이야. 얘를 뭐라고 하냐? 백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얘가 북위도, 고위도 지역인지 알아야 돼. 근데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루 종일 밤. 얘를 또 극야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면은 북반구 고위도인가 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다음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해. 낮의 길이가 일정하면서도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적도 부근의 저위도겠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다고 했잖아.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예요. 근데 남반구 중위도는 그럼 계절이 반대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낮의 길이가 길죠. 근데 여기는 남반구 중위도다 보니까 낮은 짧고 12월에 길어. 왜? 이쪽은 12월, 1, 2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이고 6, 7월, 8월 이때쯤이 여기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빙설 기후 볼게요. 빙설 기후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불리하죠. 그런 내용 나오고요. 왜 고산가옥 짓냐? 아까 말했죠. 활동층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가옥에 난방열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강해서 영구 동토층까지 녹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가옥뿐만 아니고 송유관, 기름을 옮기는 송유관 등의 시설물이 붕괴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표에서 띄어가지고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또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 활동층 하부에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깊게 박기도 하지만 바닥에 자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차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표면 열로 인한 토양층의 움직임을 막는 건축물이 발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